관절에 복불복이 있어요. 뻑뻑하게. 요 소리가 좀 위험하긴 한데요.鉄人の力を見て驚くなよ。こうなったら最後の手段だ。 안녕하세요. 오늘은 액션토이즈의 철인 28호 미니합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철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대형 팬더 비디오에서 봤던 추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철인의 원작자는요. 요코야마 미츠테루라고요. 유래는 B-29 폭격기에서 유래됐대요. 일본에 떨어뜨린 원자탄이 맨하튼 프로젝트의 28번째 그런 아픔, 그런 전쟁에 대한 유래가 있었고요. 그 전고는 20m예요. 4,500톤의 위력을 자랑합니다. 주무기는 해머펀치고요. 플라잉 킥을 위시한 격투기 필살기가 있었어요.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도 100%의 위력을 발휘하는 독립운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운동 시스템이었고 일본 원판에선 독립연동 시스템이라고 불렸었습니다. 컨트롤러를 가진 사람에게 복종하는 로봇이라요. 컨트롤러를 악당에게 빼앗기고 철인 28호를 조종해서 쇼타콘이 시초죠. 어린아이가 뭔가를 해내는 그런 쇼타콘의 시초로요. 주인공은 가네다 쇼타로인데요. 철인 28호가 악당한테 빼앗기고요. 철인 28호를 조종해서 쇼타로를 공격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원격 조종을 하는 로봇이기 때문에 너무 멀리 있으면 컨트롤에 단점이 생겨요. 인간 조종사를 노리는 게 더 빨리 철인 28호를 굴복시킬 수 있다 생각해서요. 인간 조종사를 노리는 작화편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원작은 뚱뚱한 로봇이잖아요. 태양의 사자 철인 28호 버전은요. 좀 늘씬하면서 마징가스러운 디자인이 재탄생이 됐어요. 애니메이션의 감독은 이마자와 테츠오라고요. 1940년 8월 17일생이고 지금 나이로는 81세의 고령이세요. 이분이 작업하신 게 자료화면 보시면 육신합체 감마즈와요, 근육맨, 일본 TV판 삼국지, 몬타나 존스 등이 있어서요. 그 애니를 보면은 쇼타로 캐릭터와요 비슷하게 생긴 작화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원작자인 요코야마 미츠테루는요, 이 태양의 사자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셨대요. 60년대 구철인 대츠진 28호와요 철인 28호 FX를 진짜 철인으로 인정하셨다고 그러네요. 한국에서는요 80년에서 90년 사이에요 비디오 시장이 활성화와 더불어 수입이 되었던 게 태양의 사자 철인 28호 요 버전이었어요. 원조보다 태양의 사자판이 우리나라에서는 더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품화가 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리뷰하려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나마 괜찮은 프로포션의 괜찮은 품질로 나온 철인 28호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요. 인스파이어 철인이 있었어요. 58cm로 제일 컸고요. 색감 자체가 원작 애니 코발트 블루 그런 색감을 잘 살렸었어요. 두 번째 등장하는 액션 토이즈 철인, 이제 소프트 비닐이에요. 둘 다 소프트 비닐인데 얘도 54cm예요. 얘는 인스파이어 철인보다는 조금 작지만 어떤 분이 조형은 액션 토이즈께 좋다고 하시는데 색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애니보다는 진한 군청색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한 아트스톰의 헤비메탈 철인 28호가 있는데요. 아트스톰 헤비메탈 철인 28호는 철인 28호의 끝판왕으로 컬렉터들 사이에서 많이 추앙을 받고 있고요. 무게감도 좋고 관절도 좋고 그런데 반다이 초온에 있는 초온이 조종기 같은 게 없어요. 그런 게 조금 단점이고요. 초합금온 철인 28호 재판은 한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반다이 초온은 아직도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했던 아카데미 철인 28호가 있는데요. 철인 28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일본 제품을 가지고 아카데미에서 금형만 재활용한 제품인데 퀄리티가 좋았어요. 그 당시에요. 내부 프레임도 몇 기로 재현을 해놨고요. 철인의 비율이나 그런 것도 참 잘 만들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진 철인 28호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레진 철인이 히아미 히토시 조형을 가장 잘 알아주는데요. 정권과 플라이 니킥 이 두 버전이 가장 인기가 좋았어요. 우리나라 조형사분이 만드신 크기도 크면서 오버 프로포션 같은 철인도 있었고요. 철인들이 여러 제품이 있는데요. 그 중에 좀 잘 나왔다 생각되는 제품들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제품으로 들어와서 이 테츠진 28호, 철인 28호는요. 액션 토이즈에서 만들었고요. 박스는 간략하고 크기가 크진 않은 편입니다. 뒤에는 여러 포즈들을 이렇게 재현해놨고요. 옆에는 철인이 서있는 포즈. 그래서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상자 안은 그냥 노란 이런 판으로 되어 있고요. 좀 작은 블리스터로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설명서가 하나 있어요. 먼저 이 설명서를 열면요. 스탠드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여분에 하나 더 들어있어서요. 2개가 들어있고요. 단면 인쇄된 칼라 설명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탠드는요. 봉이 하나 밑에 붙어있고요. 봉은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동형 받침대 봉이 들어있어요. 반다이 초는 이 위쪽에 여분의 루즈를 껴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밑에 따로 함이 탈부착이 될 수 있도록 꾸며져 있고요. 또 이 봉은 위치에 따라서 여러 방향으로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도 이렇게 위치에 따라 끼워줄 수가 있고요. 일단 본체를 열면요, 철인이 비닐에 싸져 있고요. 허벅지에도 이렇게 비닐이 싸져 있습니다. 허벅지 비닐을 벗기면 프로포션이 잘 나온 철인이 들어있고요. 크기는 대략 15cm 남짓하고요. 본체 구성품은 이 받침대 하나, 명판을 여기다가 끼워줄 수가 있고요. 스티커를 붙여주는 겁니다. 손벌림 파츠 2개, 오므린 손 2개, 그리고 주먹진 손 2개, 손파츠는 6개고요. 백팩을 이렇게 붙이면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붙이고 떼는 데는 별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고요. 구성품이 전부예요. 15cm 가량 되면서 프로포션이나 색감은 잘 나왔어요. 크롬 스티커로 돼 있는 명판은요, 한 번에 잘 붙였고요. 손파츠는 다 넣어서 일단 밑에다가 넣어줄게요.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요. 이 제품을 만지면서 좀 단점들이 보이는데요. 관절에 복불복이 있어요. 제 거 같은 경우는 고관절 아래 보시면요, 옛날 고전 프라에서 쓰던 조인트 방식이거든요. 좀 많이 약할 수가 있어요. 볼관절로 이용했을 때요, 위아래로 빡빡해서 거의 안 움직여요. 근데 이거를 무리하게 안 움직인다고 꺾어버리면 조인트 부분이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여기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움직이는데 반대쪽이 굉장히 뻑뻑해서 안 움직인다고 생각되실 때는요, 무리하게 꺾지 마시고 윤활제를 바른다거나 아니면 초음파 진동기로 여기를 진동을 줘서 관절이 좀 더 스무스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특히나 제 얼굴 여기에도 움직일 때 이런 뻑뻑 소리가 나잖아요. 계속 무리하게 움직여 주시다가 관절 길들이시다 보면요,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빠져요. 얼굴을 강하게 잡아당기시면요, 볼 조인트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깎아주시거나 작업을 해주셔서 더 스무스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빼낸 상태에서 아트 나이프로 이 볼 쪽을 살살 갈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껴주시는 거죠. 고관절 부분도요,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아트 나이프로 살살 긁어서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갈아주면서 관절 각도를 바꿔주시면서 안 보이는 부분도 살살 갈아주는 거죠. 이런 하얀 찌꺼기들이 관절에 끼면요, 관절을 더 타이트하게 해서 악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제거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관절을 드러내고 아트 나이프로 이런 부분을 살살 긁어줘요. 관절에서 아직도 소리는 나요. 이렇게 뻑뻑하게. 이 소리가 좀 위험하긴 한데요, 아까보다는 그래도 관절을 쪽으로 구부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조금 더 갈아주면 더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관절은 돌아가면서 조금 길들여주면 적당한 뻑뻑함도 있으면서요, 소리가 많이 줄었죠. 이 상태면은 무리 없이 관절을 여러 번 가동해도요, 부러질 염려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반다이와 액션 토이즈 비교부터 한번 해보려고 미리 오늘은 비교를 해보는데요.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다이의 승리입니다. 그런 이유들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키는 15cm라고 그랬잖아요. 반다이께 좀 더 크죠. 합금은 액션 토이즈 거는 요 가슴과 종아리 하나 둘 세 군데가 합금이고요. 반다이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가 합금입니다. 일단 무게부터 반다이께 훨씬 무거워요. 명판 자체도 더 고급스럽게 양각으로 잘 뽑혀서 나왔고요. 요거는 단순히 스티커 처리를 해줬어요. 오래전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구성이나 재질이나 프로포션에서 어느 한 군데 떨어지는 게 없어요. 단 떨어지는 게 가동 같은 거, 액션 토이즈보다는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색감 자체가 약간 메탈릭 느낌이 난다는 게 액션 토이즈의 강점이고요. 관절은 확실히 액션 토이즈가 더 잘 움직입니다. 구성물도 더 많죠. 쇼타로가 타고 다니는 이 공중부양 유닛이요, 여기에는 안 들어있고 쇼타로 피규어도 없고 로봇 피규어도 없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헤드가 2개 있는 이유가 하늘을 나를 때 포즈까지도 계산을 해서 반다이에서는 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끔 하늘을 볼 수 있게, 고개를 완전히 젖힐 수 있게 이렇게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계산까지도 반다이가 했었었고요. 주먹 파츠 같은 경우도 더 많아요. 기본 손 파츠 2개에 총 8개가 주먹이 2개 더 들어있고요. 이 쇼타로 피규어가 굉장히 작은데요, 조종기가 하나 크게 굉장히 퀄리티 좋게 들어있어요. 반다이 초원에 들어있던 철인 28호 조종 케이스가 역대급 루즈인데요, 카이오도에서 나온 작은 구형 철인 28호고요. 이 가방 케이스를 일단 손잡이를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면 극중과 똑같이 손잡이가 자동으로 스프링식으로 따라 올라오고요. 여기에는 조종기 화면이 보이고 안테나가 있어서 안테나를 빼주면 이렇게 조정하던 모습 그대로를 재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접는 것도 굉장히 간편해요. 누르고 이렇게 하고 손잡이는 다시 숙여주고.
액션 토이즈가 좀 차별화된 거는 공중 부양을 할 수 있게 이런 스탠드 봉이 들어있어요. 근데 반다이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는 조금 이제 반다이가 아쉬운 거고요. 여기 돌기와 홈으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그냥 끼우면 됩니다. 일단 처리내 부스터에 대해 알아보면요. 반다이는 이 네오디움 자석으로요. 간편하게 탈부착이 할 수 있게 퀄리티 있게 만들어졌고요. 액션 토이즈는 돌기와 홈으로 그냥 쑤셔 박는 식이에요. 부스터의 날개를 여는 방식인데요. 반다이 거는 여기를 그냥 눌러주면 이게 알아서 이게 딱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수동으로 펴줘야 되고 이게 좀 고정성이 약해서 헐렁해요. 여기가 그런 퀄리티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관절은 얼굴 쪽 볼관절은 가동 범위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둘 다 잘생기게 뽑혀 나왔는데 둘 다 마음에 듭니다. 솔직히 반다이 거는 얼굴에서 이 승모근으로 내려오는 라인이 조금 더 굵게 표현이 됐고 요거는 원작 그대로 잘 표현이 돼줬어요.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고요. 어깨는 반다이 거는 그냥 라쳇 관절식으로 퀄리티 있게 그냥 만들어졌어요. 따다다닥 소리가 나면서 돌아가는데 얘는 그냥 볼관절이죠. 라쳇 같은 거 적용이 안 돼 있고요. 관절을 하나 뽑을 수가 있어요. 한번 뽑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조금 더 가동 범위가 많아지는 거. 반다이는 이쪽에서 돌아가는데요. 액션 토이즈 거는 여기서 돌아갑니다. 팔꿈치 쪽이 여기가 돌아가고요. 반다이는 여기가 돌아가고. 반다이 초원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중관절로 돼 있지만 프로포션이 이렇게 상당히 깨져요. 가동 범위는 좋아지지만 굉장히 보기가 싫잖아요. 액션 토이즈 거는 딱 정직하게 사람의 관절처럼 이 정도까지 90도 조금 넘어선 100도 정도인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비율이나 프로포션은 깨트리지 않아요. 초원도 그냥 이렇게 내줬으면 좋았는데 괜히 욕심낸다고 이렇게 관절을 철인이 뭐 이렇게까지 움직인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내줬네요. 이런 포즈 할 때 상당히 어색해져 버려요. 굉장히 팔도 길어 보이고 이게 최고의 단점이었는데 액션 토이즈에서는 그런 식으로 어색함 없이 잘 만들어줬습니다. 허리 쪽은 가동 범위가 크지는 않아요. 허리 쪽 양옆 가동률은요. 반다이나 액션 토이즈나 이 정도 수준, 딱 이 정도 수준이에요. 뭐 많이 움직이지 않고요. 근데 액션 토이즈는 앞뒤로 움직이는 관절은 반다이보다 더 움직입니다. 요 정도까지 움직이고요. 반다이는 요 정도예요. 최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액션 토이즈 승이고요. 고관절은 반다이가 끌어당겨서 조금 더 가동폭을 늘리는 관절이 존재를 해요. 그렇지만 여기가 또 한계예요. 아무리 요거를 끌어내려줘도요. 요런 설계도 잘 해놨는데요. 액션 토이즈는 아예 대놓고 고전 프라틱한 관절을 쓰는데 여기서 이만큼까지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동을 해줄 때 훨씬 많이 가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다이와 비교해보면 반다이가 최대 요 정도일 때 액션 토이즈는 여기서는 완전히 액션 토이즈의 승리죠. 가동폭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다. 무릎 관절은요. 그 당시에도 이런 걸 재현해줬어요. 들어갈 수 있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움직이죠. 애니메이션처럼 이런 식의 움직임을 표현해줄 수가 있었어요. 기술로서. 액션 토이즈는 반다이랑 비슷하게 했는데 여기는 이중관절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여기까지 움직이고요. 반다이는 조금 더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 무릎 부분은 반다이의 승리죠. 발목 관절은요. 반다이나 액션 토이즈나 다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가동폭을 확장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접지력도 높일 수 있지만 반다이는 또 여기가 둘 다 합금이라 무거운데 중간 관절은 요 연결부도 합금으로 되어 있지만 오래되면은 이게 조금 헐렁여요. 관절 자체가 약한 게 아니고요. 오래되면은 무게에 의해서 좀 헐렁이는 느낌이 많아요. 이거는 뭐 액션 토이즈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는 확장이 되고요. 반다이 거랑 비슷하죠. 볼관절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는데 많이 움직여주면 낙지가 될 가능성은 있네요. 그래서 관절은 이렇게 알아봤고요. 같은 플라잉 니킥을 시전할 때요. 포즈 차이가 확실히 나네요. 포즈는 확실히 액션 토이즈의 승리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디테일이나 무게감이나 손맛이나 퀄리티를 비교해보면은 초온이 앞서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은 반다이 초온과 액션 토이즈의 철인 28호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악마가 지구를 노리고 있다. 우리들의 지구를 노리고 있다. 세계 정복 꿈꾸는 악마의 무리들 숨을 버려라. 우리 メカニックスイッチオン 28호가 있다. 무적의 로봇 철인 28호. 지구를 한방 반사 날아가 하늘로 바다 밑까지
全開だ。 Now I done grew up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back though every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